유동자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텐데요. 유동자산은 판매 과정을 거치느냐 아니면 안 거치느냐에 따라서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구분을 했었습니다. 당좌자산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고요. 현금이라고 하면은 교환을 매개로 사용될 수 있어야 되고요. 부채 상환에 언제라도 사용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 포함되는 것 중에서 통화, 동전 같은 게 있을 거고요. 지폐 또는 통화 대용증권이라고 해서 타인 발행 수표 등도 현금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은행에 있는 현금에서 요금을 예금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당좌예금이라든지 보통예금 같은 것들도 현금에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교환을 매개로 한다 해서부터 당좌예금, 보통예금까지가 현금과 관련된 문제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현금과 관련해서 회계 처리와 관련된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이 있는데 통화 대용 증권 중에서 타인 발행 수표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타인 발행 수표는 다른 사람이 발행한 수표이기 때문에 받을 때는 항상 현금으로 처리한다는 게 회계 처리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문제를 보시면은 적인 상사에서 외상 매출금 5만 원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3만 원은 이 회사 동전 발행 수표를 받았고요. 나머지는 당좌 계좌로 송금을 받았어요.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외상 매출금을 회수한 게 되기 때문에 외상 매출금이 대변으로 가지면서 사변에 수표로 받은 부분을 현금이라고 처리해서 현금 3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해 주시고 나머지는 당좌 계좌로 송금받았기 때문에 나의 당장 예금 계좌가 지금 증가했을 거예요. 2만 원만큼. 그래서 당좌 예금이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타인 발행 수표 받았을 때는 항상 현금이라고 부른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또 하나 있는데 동전 발행 수표라는 게 있고 당전 발행 수표라는 게 있는데 동전은 우리가 그 회사에서 발행해준 수표라고 해서 다른 사람이 타인이 발행해준 수표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현금으로 처리한다라는 거. 그리고 당전 발행 수표는 내가 발행한 수표를 의미하기 때문에 내가 수표를 발행하는 순간 수표를 받아가지고 가는 사람이 은행에서 돈을 찾아갈 거기 때문에 내 당좌예금 계좌에 금액이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당좌예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주시면 되겠죠. 다음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두 번째에서 현금성 자산이라고 해서 현금에 준하는 자산을 의미해요. 현금과 비슷한 자산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현금성 자산이 되려고 하면 이 네 가지 조건에 만족을 해야 되고 이런 시험 문제 중에 자주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는 큰 거래 비용이 없이 현금으로 바꾸기가 쉬워야 된다는 거고요.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 변동 위험이 중요하지 않은 금융상품이어야 되고 취득 당시 만기 또는 상환일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해야 된다는 게 아주 중요하죠. 취득 당시예요. 만기가 아니라 샀을 때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상품들이어야 되고 이런 상품에는 환매채라든지 상환 우선주, 양도성 예금증서 CD 같은 거죠. 수익증권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환매채도 마찬가지고 양도성 예금증서도 마찬가지고 3개월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기 때문에 만기 3개월 이내에 우리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를 해줄 거고 3개월이 넘어간다면 우리가 단기 투자 자산으로 분류를 해주게 될 거예요.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살펴보고요. 세 번째는 현금 과부족이라고 해서 현금과 관련된 개정 과목인데 임시 개정 과목이에요. 이 개정 과목은 언제 쓰냐면 잔고에 있는 현금과 실제 현금이 일치하지 않을 때 사용하는 개정 과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잔고에는 적혀있는 금액이 5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400원이다. 그러면 지금 차이가 나고 있는 부분이 있죠. 이게 현금이 과하거나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런 과부족이 생기는 이유는 몇 가지 있을 텐데 기장에 오류가 있어요. 잘못 기장했다든지 또는 실제 현금을 분실했다든지 아니면 현금 수입이 있었는데 수입과 지출에 착오가 있어서 이 부분에서 이 차이가 난다든지 이렇게 해서 과부족이 생기는데 과부족이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회계 처리할 거냐예요. 과부족이 생겼을 때 회계 처리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현금을 중심으로 회계 처리를 해주면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장부상의 현금이 있고 현금 시제이익이 있는데 장부의 현금이 더 많은 거예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장부에는 500원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실제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은 400원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100원만큼의 현금이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럼 나의 현금이라는 자산이 줄어든 거죠. 자산이 감소했으니까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은 대변으로 가져야 될 거예요.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대변으로 가준다면 사변에는 이번에 어떻게? 현금이 부족해요 라고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사변에다가 현금 과부족이라는 계정 과목을 여러분이 써주면 될 거예요. 반대로 장부상의 현금보다 실제 현금이 더 많은 거예요. 장부에는 500원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실제 내가 돈을 세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은 600원이에요. 이럴 경우에 돈이 남는 경우란 말이에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나한테 100원이라는 자산이 늘어났기 때문에 일단 사변에다가 자산의 증가 부분인 현금을 표시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차변에 현금을 표시를 해주게 되면 대변의 반대 계정 과목인 현금 남는다라는 현금 과예요. 그래서 현금 과부족을 대변에 써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장부 정리를 해주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를 하나 만들어 왔는데 지금 현금 과부족 항목을 보면은 12월 1일 날 장부상의 현금은 10,000원이란 말이에요. 실제 현금은 7,000원이에요. 그래서 장부상의 현금과 실제 현금이 일치하지 않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현금이 지금 어떻죠? 부족하기 때문에 대변에 가서 현금이 부족한 자산이 감소한 내용을 적어줄 거예요. 차변에 현금 3,000원 이렇게 자산이 감소한 내용을 표시를 해줬고요. 상대 계정 과목에는 우리가 현금 과부족해서 사변에다가 3,000원만큼을 기록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기록을 해놨다가 기중에 현금이 과부족된 원인이 밝혀지면 우리가 원인과 서로 나누어서 분배를 해주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12월 25일에 보니까 부족액 중에서 2,000원만큼은 관고 선전비를 누락시킨 것으로 판명이 됐어요. 그렇다면 현금 과부족이라는 항목이 차변에 있었기 때문에 대변으로 현금 과부족 2,000원만큼을 보내주면서 사변에 우리가 원인이 밝혀진 항목인 광고 선전비 2,000원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록을 해주시면 되죠. 다음에는 밝혀지지 않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결산일까지 현금 과부족 항목이 밝혀지지 않았어요.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현금 과부족은 임시 항목이기 때문에 재무상태표에 나타날 수 없어요. 그래서 자손실이라는 항목으로 현금 과부족 계정을 대체시켜주는 작업이 필요해요. 지금 3,000원 중에서 2,000원만큼은 광고 선전비로 밝혀졌고 1,000원만큼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변의 자손실 1,000원, 대변의 현금 과부족 1,000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만약에 어떻게 실제 현금이 더 많았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반대로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결산에는 잡손실 대신 잡이익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우리가 이제 당좌거래라고 해서 우리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네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좌거래는요, 우리 당좌예금과 당좌차월을 한번 살펴보아야 되는데, 당좌예금이라는 것은 우리 은행에다가 당좌예금에다가 돈을 입금시키는 건데, 그냥 입금시키는 게 아니라 기업과 은행이 당좌 계약을 맺어요. 당좌 거래할 때. 내가 돈을 얼마만큼 입금할 거니까 내가 수표 발행할
은행에 현금을 예치를 하죠. 나의 당좌예금 통장에 현금을 예치를 하고 나서 내가 수표를 발행해 줄 때마다 어떻게 수표를 받은 사람이 은행에 가서 돈을 받아가는 형태의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되는데 이게 당좌 거래예요. 그래서 그림에 보시면 당좌 예금에 돈을 입금을 시킬 때마다 현금을 입금을 시킬 때마다 사전에 당좌 예금이라는 자산이 증가를 하게 될 거고요. 만약에 내가 수표를 발행할 때마다 어떻게 수표를 받은 사람이 은행에서 돈을 찾아가기 때문에 당좌 예금의 금액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대변의 당좌 예금이라고 해서 당좌 예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표시를 해주면 될 거예요. 다음에 이제 당좌 차월이라는 계약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당좌 예금에다 돈을 내가 1,000만 원 입금시켜 놓고 1,000만 원씩 수표를 발행한다면 별 의미가 없어요. 보통 예금 통장에다가 1,000만 원을 예치시켜 놓고 그때마다 자기가 수표를 발행해서 줄 수 있으니까. 근데 당좌 차월이라는 것 때문에 당좌 거래를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당좌 차월은 내가 1,000만 원을 입금했을 때 여러분 그림에 보시면 예입과 수표 발행 중에 약간의 점선으로 차이 나는 부분이 보이시죠? 내가 1,000만 원을 예입했을 때 1,000만 원의 20% 정도는 초과해서 수표를 발행하더라도 은행 너가 내 대신 좀 돈을 어떻게 지급해줘라 하는 계약을 맺는 게 당좌 차월 계약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1,000만 원 입금했고 돈이 부족할 때 수표를 1,200만 원씩 발행을 하면 이 200만 원만큼은 은행에서 내 대신 수표를 가지고 온 사람들에게 돈을 지급해 주는 거죠. 이걸 우리가 당좌 차월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당좌 차월과 관련해서 회계 처리를 하나만 해볼 건데요. 예를 들어서 JAS 은행의 당좌 예금 기말 잔액을 보니까 50만 원이 부족하대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50만 원이 부족하다는 것은 내가 입금한 금액보다 50만 원만큼 더 수표를 발행했다는 뜻이죠.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하냐면 사전에 당좌 예금 50만 원, 대변에 당좌 차월 50만 원에서 당좌 차월이라는 부채 계정 과목을 써서 여러분들이 회계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당좌 차월도 임시 계정 과목이기 때문에 내가 현금을 입금하는 순간 당좌 차월이라는 계정 과목이 사라지도록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기말 정리에 가서 그때까지 내가 당좌 차월된 금액을 입금시키지 않으면 당좌 차월이 임시 계정 항목이기 때문에 당좌 차월이라는 계정 과목을 단기 차입금이라고 바꿔주는 작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처음 입력할 때부터 당좌 예금이나 당좌 차월을 입력하지 않고 당좌 예금 50만 원, 단기 차입금 5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회계 처리해도 틀리지 않고요. 갚았을 때는 단기 차입금과 이 당좌 예금을 구분해서 처리를 해주면 되겠죠. 이번에는 단기 투자자산에서 단기 금융상품들을 볼 거예요. 단기 투자자산의 경우에는 앞에서 봤던 현금 및 현금성 자산과 비슷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단기 투자자산 중에서 단기 금융상품이라는 게 있어요. 단기 금융상품은 금융기관에서 지급하는 정기예금도 있고요. 정기적금,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우리 당좌 보증 같은 게 단기 금융상품 중에 하나가 될 건데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1년이 넘어가지 않아야 된다는 것만 주의해서 봐주시면 될 거예요. 3개월 이상 1년 안쪽을 우리가 단기 금융상품이다 이렇게 부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양도성 예금증자 CD, 앞에서도 봤던 항목이에요. 어음관리구자 CMA라든지 기업어음 CP 또는 조건부 채권 이런 정형화된 상품도 단기 금융상품인데 얘는 보고기간 말로부터 또는 취득 당시 만기가 1년 안에 도래하는 상품들을 단기 금융상품에 분류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된다 그랬죠. 2년 아니면 단기 금융상품,
3개월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현금 및 현금 장성 자산이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단기 대여금인데요. 단기 대여금은 상환일이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인 자금의 대여라고 해서 내가 돈을 빌려줄 때 1년 안에 갚아라고 빌려줬으면 단기 대여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대여할 때 차변에 단기 대여금, 그 다음에 회수가 되면 이 단기 대여금이 어떻게 대변으로 가면서 자산이 줄어드는 부분으로 기입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빌려줄 때는 차변에 단기 대여금, 자산의 증가, 대변에 현금, 자산의 감소 이렇게 회계 처리할 거고, 우리가 회수를 하게 될 때는 차변에 현금, 대변에 단기 대여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단기 투자 자산 중에 세 번째인데 이 세 번째 단기 투자 자산의 경우에 조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도 하고 단기 투자 자산이라고도 하는데 단기 매매 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회계 처리에서도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이론에서는 이제 한 가지인데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 증권이다라는 것과 매도와 매수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그 다음에 매입 시에 차변에 기록해 줄 거고요. 매도 시에 대변에 기록해 줄 거고, 당연히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어야 될 거고요.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하면서 단기 매매 증권의 내용과 맞지 않는 것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줄 때 단기 매매 내에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할 거다.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이 됐을 거다. 매수와 매도가 적극적이고 빈번하게 이루어질 거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문제가 주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이 이제 회계 처리인데 단기 매매 증권에서는 샀을 때 회계 처리요, 취득 시 회계 처리, 보유하고 있을 때 회계 처리, 평가 시 회계 처리, 처분 시 회계 처리 이렇게 해서 회계 처리에 관한 내용들도 자주 등장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첫 번째로 취득할 때 회계 처리를 보면은 우리가 취득할 때 들어간 부대 비용들을 단기 비용으로 처리해 주라는 게 핵심이에요. 취득 원가를 보면 주식을 샀을 때 지급한 대가에다가 취득할 때 부대 비용, 수수료 같은 게 들어가는데 이 수수료 비용을 어떻게 단기 비용으로 처리해서 손익계산서로 보내주라는 게 취득 시 회계 처리의 보다 핵심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나 풀어보면은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3년에 주식 100주를 50만 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를 10,000원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회계 처리를 해보면은 단기 매매 증권이 50만 원어치 들어왔기 때문에 사전에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자산이 50만 원만큼 증가한 걸 표시를 해줄 거고요. 우리가 수수료 비용이 지금 들어가고 있죠. 10,000원만큼. 수수료 비용은 비용이기 때문에 사변에 써주면서 우리가 10,000원이라고 기록을 해줄 거예요. 수수료 비용 쓸 때도 여러분들이 800번대와 900번대 있을 텐데 단기 매매 증권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영업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900번대 영업의 비용을 선택해서 우리가 전산에 입력할 때는 써주면 되겠죠. 그냥 이론의 회계 처리할 때는 지금처럼 단기 매매 증권 수수료 비용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고요.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대변에는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한 부분 51만 원을 표시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평가 시 회계 처리에서 우리가 매매증권을 사서 단기 투자 목적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팔 목적으로 샀는데 11월 달에 샀는데 12월 달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이럴 때는 12월 31일에 되면 내가 가진 자산에 대해서 이해관계자한테 모두 다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평가가 들어가요. 그래서 평가할 때는 내가 샀을 때 또는 평가 직전에 장부가액이 얼마냐, 그리고 실제 시장에서 팔리고 있는 시장가치, 공정가치가 얼마냐를 보고서 여러분들이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익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51만 원인데 공정가에 시장에 있는 가격을 맞다니 50만 원이에요. 그럼 만 원만큼 주식 가격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차변에다가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 만 원이라고 기록을 해주고 대변에다가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항목을 기록해주면서 만 원 이렇게 기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이제 처분할 때 회계 처리예요. 처분할 때는 장부상에 있는 가격이 있을 거예요. 50만 원이면 50만 원, 51만 원이면 51만 원. 이 장부상에 있는 가격과 내가 판매하는 가격이 있죠. 주식 가격, 시장 가격이든 공정 가격이든 처분하는 가격의 차이를 비교해서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이라든지 손실을 기록해 주게 돼요. 한번 예를 보면서 같이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주식회사 삼육이라는 주식이 있는 회사의 주식을 100주 가지고 있는데 55만 원에 매각을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대금은 전에 당좌예금 통장으로 입금을 받았는데 이 주식의 장부가가 한 주당 5천 원이에요. 그래서 보면 장부가가 5천 원이고 100주를 판매했기 때문에 우리 장부 가격은 50만 원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제 회계처리 해볼게요. 당좌예금이 55만 원만큼 들어왔어요. 100주 55만 원을 팔았기 때문에 당좌예금의 돈이 55만 원만큼 들어왔고요. 내가 가진 장부의 단기 매매 증권은 50만 원어치예요. 그럼 50만 원어치 주식이 나갔기 때문에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50만 원어치가 나갔다라는 자산의 감소 부분을 표시를 해주고 지금 차변과 대변에 5만 원만큼 차이가 나죠. 이 부분은 어떻게? 50만 원짜리를 55만 원에 팔았기 때문에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5만 원만큼을 기록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 일시정지 버튼 누르시고요. 쉬어가시 하신 후에 다음 수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